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한예종 조형예술과 입시 강의 시리즈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리즈 2탄까지 올렸는데 지금 오늘 영상은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준비 3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이제 번외의 이야기, 번외편의 영상인데 자,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포인트로. 일단 저는 며칠 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라는 학교의 모든 학기를 마쳤고 이제 졸업을 했죠. 졸업 전시는 작년에 했지만 제가 한 학기를 1학년 수업을 남겨두고 있어서 1학년들이랑 수업을 같이 들으며 이번 학기를 마침과 동시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행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날짜를 착각하는 바람에 졸업장은 다음 학기에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어쨌든 수업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근데 더 이상 학교를 가기 싫어서 이번 학기가 언제 끝나나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 어쨌든 시간은 가고 결국 끝은 났죠. 그래서 졸업을 하고 저는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라는 한예종 미대, 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좀 아직도 사회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한예종은 정말 실기가 너무 뛰어나고 어떤 소위 천재, 정말 잘하는 천재들이 간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미술은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음악이나 연기나 다른 전공은 모르겠지만 미술은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미술은 잘 배우고 그다음에 한예종이라는 학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에 작업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작품을 제작을 하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그 감만 잡으면 사실 들어갈 수 있어요. 실기력이라고 얘기하는 한국의 미대 입시에서 생각을 하는 그 실기력,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바꿔 말하면 누가 어떠한 대상을 똑같이 잘 있는 그대로 그려내느냐거든요. 근데 그 실기력이 중요한 학교가 아니에요. 예종 조형예술과는 적어도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실기력은 어느 정도 필요한 거냐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바, 그 다음에 뭐 쉽게 얘기해서 나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을 정도. 근데 그게 막 이제 너무나 잘 그려지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내가 생각하는 거를 시각화할 수 있는 정도. 물론 이 시각화할 수 있는 요 정도도 많은 훈련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력이긴 해요. 근데 사진을 보고 똑같이 따라 그리는 그런 실기력의 훈련, 아니면 뭐 모델을 보고 똑같이, 정물을 보고 똑같이 따라 그리는 그 실기력의 훈련 방법이랑은 아예 다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예종 조형예술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법 자체가 달라요. 방향이 전혀 일반 학교랑. 그냥 밖에 나가서 사생하고 책상 위에 정물 몇 개 올려놓고 그거 따라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델 앉혀놓고 열심히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종 조형예술과 실기는. 이것저것 여러가지 재료로 아무렇게나 그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현대미술을 기준으로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읽힐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예종 조형예술과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이고, 자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부담이 되는 수업이기도 하고, 이 예종 조형예술과 시험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타고난 천재 내지 타고나게 실기력을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종 조형예술과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종 조형예술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옆집 형, 옆집 누나, 옆집 동생,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그 이름, 그 대학의 이름 타이틀로 신화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천재인 것처럼. 절대 천재가 아닌데, 그저 운이 조금 좋았고, 그 시험장 날에 운이 조금 좋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방향성을 이해하고 있는, 그 다음에 거기다 세 번째까지 한다면 약간의 미적인 센스, 그 정도의 차이예요. 되게 미묘한 차이거든요, 사실.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하게 뛰어난 게 아니라고. 지금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 예종 조형예술과를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 한국 기준으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학교를 진학을 하셨다, 예를 들어. 그런 분이라도 그분보다 예종 조형예술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막 능력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말로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운이 좋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언어적인 예민함, 그 다음에 생각에 약간의 정밀함,
그 다음에 약간의 미적인 센스, 그런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약간의 차이가 합격 불합격을 가르고, 좀 심한 경우, 저는 이제 학력 컴플렉스가 옛날에 있었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엔 자존감에도 그렇게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별게 아닌데, 그 별게 아닌 걸로 사람의 삶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자존감,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바뀌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가진 최고의 사실 딜레마는 그겁니다. 어쨌든 저도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려면 재료를 사야 되고, 재료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생활을 하려면.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저도 수업을 하면서 수입을 얻으니까. 근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부분이랑은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예종 조형예술과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하는 수업이 다른 수업이랑은 좀 다른가 봐요. 그 수업 듣는 학생들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단 제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준비하고 공부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뭐 그래서 비용이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조금 높은 비용을 제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이 아니고 조금은 큰 책임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의 뭐 교육적인 부분이나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중학생들과 고1 대상으로 온라인 문해력 수업을 개설을 했었어요. 돈을 받지 않고. 이 개설한 수업은 제가 폐쇄를 하기 이전까지 계속 남겨둘 생각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서 조형예술과 입시라는 거를 가지고 수업을 하지만, 사실 저는 더 포인트로 맞추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저와 같이 미술 이야기를 하고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바로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좋은 작가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좋은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사실 훨씬 더 큰 포인트거든요. 제가 주된 포인트로 두고 있는 건, 조형예술과를 그냥 입학시키는 게 제 1의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 제 수업은 이 사람이 어떻게 좋은 예술가가 될 수 있게 좋은 예술가가 되게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자극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이 훨씬 더 큰 포인트입니다. 제 수업에서. 예종 조형예술과 입시 합격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부차의 문제예요. 거기 안 들어가도 좋은 예술가, 작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예종 조형예술과 내지 서울대 뭐 회화 서양학과, 조석과 동양학과, 홍대 서양학과, 이대 서양학과 뭐 이런데 안 들어가도, 그런데 들어가는 것에 실패해도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런 학교를 다니는 미대생이라고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능력적으로 훨씬 뛰어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차이는 아까 제가 영상 전반부에 얘기했던 거죠. 그런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졸전까지 가고 3학년 4학년 올라갈수록 이 차이가 제가 느끼는 건 더 벌어져요. 입학할 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벌어지냐면, 이것도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데, 내가 좋은 학교라고 여겨지는 곳을 들어가고 거기서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작업을 하고 예술가의 꿈을 키우다 보면 전반적으로 같이 시너지가 나는 게 있어요. 보고 듣는 게 또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래서 점차 같이 올라갑니다. 약간 수준이. 처음에 다 비슷했다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냐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작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술가, 미술가, 이런 창작자의 길이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거든요. 아무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사회에서는 냉대하고, 우리나라에서 미술가를 뭘 대우를 해주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술가 무시하잖아요. 아직도. 옛날보다 나아졌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미술가 뭐 돈 못 버는, 그냥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잖아요. 사회에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뭐 그냥 누구나 다 작가님 소리 들으면서 사는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술가라는 게, 창작자, 작가라는 게 그렇게 큰 메리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지속을 하고 계속 내 작업을 하면서 끌고 나가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이런 유튜브를 하지만 저도 끝까지 작업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뭐 다른 거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커피집 하거나 치킨집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그만큼 힘든 길이고, 근데 그 힘든 길을 버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이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했고, 본인이 그 학교를 좋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사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계속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본질적인 거는 학교가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흙이 없습니다. 사실 학교는 간판이고 타이틀이고 이름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근데 그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의 환경을,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환경을 또 역설적으로 학교가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좋은 학교를 그렇게들 가려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골자는 한예종 조형예술과는 천재가 가는 학교가 아니다. 다 평범하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일 뿐. 근데 그 차이를 예종 준비를 하면서 방향성을 잘 잡아서 잘 구축을 하면, 그리고 그 구축을 하고 그 해에 본인한테 운까지 같이 따라준다면 예종 조형예술과를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런 걸 다 만들었는데도 나한테 운이 안 따라줬어. 그럼 못 들어가요. 예종 조형예술과 입시는 운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난 서울대 서양화, 조소, 동양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 실력,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 실력 한 3, 4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운이라고 봐요. 운이 더 큽니다. 이런 실기는. 주제 가지고 문제 해결해서 들어가는 실기는 운이 더 커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껴놓고 내 능력을 최대한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다들. 하지만 운의 장사 없다.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운이 따라준다면, 그리고 맞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올해 합격을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운이 아니라, 운은 우리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 있으니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충실하게 잘 준비를 하는 게 급선무겠죠. 그래요. 어쨌든 댓글을 한번 살펴보면, 댓글을 한번 볼까요? 제가 2주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이 2개 달렸네. 여기 한 친구는 이제 제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친구고, 이분은 영상을 되게 꾸준히 계속 봐주시네요. 되게 감사하게도. 연극을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예종을 혼자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 숫자로 아이디가 된 분. 영상 요약도 잘 해주시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제가 이제 조형예술과 준비 3탄 3번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꾸려서 전달을 해야 될지. 물론 제가 하나하나 대본을 다 쓰고 그걸 읽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진 않지만 대강의 어떠어떤 이야기를 해야겠다가 조금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그걸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아직 조금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학생들과 만나서 수업을 할 때는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학생들 작업을 보고 그때그때 이 학생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만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켜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개개별로 가게 되는데 이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모두에게 전달이 되면서 모두에게 동시에 유의미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영상을 제작을 해서 제가 또 올리도록 할게요. 봐주시는 분들 전부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영상을 뭐 그렇게 막 열심히 막 맨날 올리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이 뭐 봤던 영상을 또 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아주 좋은 방향이라 생각해요. 매번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컨텐츠 그 다음에 나한테 또 새로운 정보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찾아다니는 것보다 좋은 어떠한 걸 찾아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익히고 다시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학습에는. 근데 제가 봐도 예종조형예술과에서 예종조형예술과 시험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제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이미 제가 많이 찍어놨어요. 그리고 그 영상 내용 안에 꽤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제가 쭉 찍을 영상들도 그 이전 영상들에 비해서 막 대단히 획기적이고 새롭고 이런 게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전에 너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초반에는 영상이 조금 짧았지만 59분 30분 기본적으로 다 넘어가고 45분 40분 제일 근래 건 58분 막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영상을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이어가지고 롱테이크로 마구 쏟아내서 찍어놨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지금 올린 것만 가지고도 많은 부분이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체화를 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들이기 때문에 잘 익히면 다시 보세요. 반복적으로 다시 보면서 머릿속에 이제 박아놓고 익히면 도움이 많이 될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만 올리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제 예종조형예술과 그 이상으로 뭔가 유튜브를 좀 확장시키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지만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나 봐요. 숫자의 힘이 크네요. 조형예술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의 조회수랑 그렇지 않은 거의 조회수 차이가 정말 크네요. 책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막 100회도 안 됩니다. 책은 조형예술과는 막 많은 거는 거의 3000회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뭐 근래에는 또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진짜 구독자분들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조회수가
유튜브도 쉽지 않네요. 유튜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만 명 찍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만에 몇십만에 몇백만에 이거 어떻게 가는 건지. 물론 편집도 하고 자막도 달고 열심히 해야겠지만 저는 게을러 가지고 그런 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여러모로 요즘에는 약간 날씨도 그래서 그런지 좀 지치네요. 영상 올리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모로 지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오늘 영상은 짧은데 30분이 넘었지만 짧게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제가 다음 영상은 이제 조형예술과 준비 3탄 뭐 이렇게 해서 유익한 내용을 또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